안녕하세요, 워룬입니다. 이번에는 한문을 공부할 때 어떤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문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자가 너무 어렵다, 글자가 너무 복잡하게 생겼다 이런 거를 이유로 많이 뽑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장벽도 있겠지만은 여기다 써놓은 세 가지 이유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저 나름대로 결론을 한번 내보았는데요. 첫 번째,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형이 많다. 이제 한문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공통의 서면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지역에 따라서 뭐 중국, 한국, 일본의 문장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또 시대적인 차이가 특히 큰 것 같아요. 시경이나 서경같이 오래된 문장,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의 논어맹자, 뭐 한비자, 뭐 장자 이런 책들도 있고, 그리고 한나라 때 사마천의 사기,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 그 이후로 또 송나라 시대 이렇게 쭉쭉 시대가 내려오면서 그런 어떤 언어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해석할 때 어려움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고, 두 번째, 하나의 한자에 대응되는 단어의 수가 많다.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의 특징이 단음절어라고 해서 하나의 음절로 그게 하나의 형태소 혹은 단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뭐 나무, 뭐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음절이 모여서 단어가 완성되는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음절만 있어도 그게 단어 어휘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음이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하나의 한자에 대응되는 단어 수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단어가 또 뜻이 뭔가 파생되고 확장되고 하면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말씀 설자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비슷한 건데, 기쁠 열자로 쓰이기도 하고, 유세하다, 설득하다 할 때 세자로 쓰이기도 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일상에서 사용하는 음성 언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쓰는 국어체가 아니라는 거죠. 한문 같은 경우는 이제 글에서 쓰는 말이었다 보니까 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뭔가 문서를 쓰기 위해서 썼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걸 한문을 접할 일이 없어요. 뭔가 학술적인 그런 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 가서 뭐 몇 년 살고 중국 가서 몇 년 살다 보면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내가 필요한 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익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음성이 없다 보니까 글로만 되어 있어서 뭔가 책에서 사용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런 측면이 우리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른 변형, 그리고 또 하나의 한자에 대응되는 단어 수가 굉장히 많은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일상에서 쓰는 입말이 아니라는 점, 그런 것들을 한번 꼽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자 아마 한문을 공부하시는 목적은 다르시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어떤 규칙이 있단 말이죠. 한문이나 언어에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책을 몇 개 뽑아봤는데, 아무래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언어가 해석이 어려워서 한문 문장을 한국어로 혹은 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시간이 걸리고 또 노력을 많이 투자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문 문법 관련된 책 위주로 한번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책은 한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책인데요. 이건 이제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한자 그 자체에 관련된 뭐 한자학 책인데요. 이제 제가 이거를 책 내용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내용을 보여드리긴 어렵고, 대신에 목차 정도는 같이 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김혁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 총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한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해서 문자란 무엇인가, 문자 자체의 정의, 그리고 한자의 특성, 그리고 옛날 한자부터 지금 한자까지 어떤 변화 과정을 한번 훑어보는 것이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한자 그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성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하는 파트인데, 이제 육서라고 해서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자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나라 때 허신이라는 학자가 정리한 건데,
이게 현대에는 삼서설이 좀 나오기도 해가지고 그런 것도 간단히 소개가 되어 있고, 또 한자를 사전에서 찾을 때 부수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파트가 아마 어쩌면 제일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한자의 자원, 그러니까 글자의 기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이제 모든 글자를 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자주 쓰는 글자, 좀 자주 마주치는 글자를 설명을 해놔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라는 글자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쌓기 좋고, 이거는 한자를 직접 분석하면서 한자 이론을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자 관련 입문 서적으로는 제일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책이었고, 다음으로는 중국 문자학의 이해. 이건 이제 중국분이 쓴 책인데 한국말로는 구석규 이렇게 읽고 중국 발음으로는 지우시구에이라는 분인데, 이 책은 문자학 개요라는 책의 번역서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목차를 한번 훑어보자면은 문자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자의 성질, 그리고 한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형체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예를 들어서 고문자, 옛날 문자란 뜻이죠. 옛날 문자 단계에서부터 예서체, 해서체, 이런 현대 쪽에 가까운 한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육서설, 삼서설, 표의자, 형성자, 가차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고, 이체자, 문자의 분화와 합병, 어떻게 이게 분화, 이게 나눠지고 합병, 합쳐졌는지, 또 자형, 글자의 모양과 음과 뜻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자 정리의 간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 생각에 한자학 자체에 뭔가 흥미가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읽기에는 최고 단계 정도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이제 학술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만약에 이게 중국어가 되신다면은 원서로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제 한자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풀이를 했고, 아마 한자 관련해서는 이 책만큼 파급력이 큰 책이 없었을 것 같아요. 중국 문자학의 이해라는 책이었고, 다음부터는 이제 문장 해석, 한자, 이때까지는 한자 그 글자 자체였다면 지금부터는 문장으로 들어가서 한문 문장을 번역할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주제로 제가 잡아봤는데, 한문 독해 기본 패턴이라고 해서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나온 책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무슨 어는 뻔한 패턴의 반복이다 해가지고 패턴식 학습, 그런 걸 이제 한문 버전으로 만든 건데요. 한번 목차를 보면은 세 글자부터 8글자까지 3자, 4자, 5자, 6자 이렇게 쭉쭉쭉 글자를 늘려가고, 그리고 세 번째 파트 공통 기본 패턴, 어조사 지자, 써이자, 그리고 바소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고, 문장 유현, 가능, 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문장, 부정,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장 이렇게 다 모아놨고요. 문장 유형별 패턴 2, 피동, 피동은 뭔가 당하는 거, 사동은 시키는 거, 가정, 한정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약간 한계점이 있긴 해요. 패턴 학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패턴의 개수를 얼마나 많이 외워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 패턴을 외웠으면 그게 항상 적용되는가, 같은 구조인데 같은 패턴인데 해석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패턴 학습은 이런 식으로 한계점이 명확하지만 자주 사용되는 일정한 규칙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점이 효용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문을 공부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논어나 맹자같이 어떤 책, 줄글로 된 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없다면은 이걸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문 독해 기본 패턴이었고요. 이번에도 역시 문법 책인데 한문 문법 기본 상식 64. 이건 한국 발음으로는 진필상 이렇게 읽는 분이 쓰신 책이고, 중국어로는 전비샹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고대 한어 300제라는 중국에서 나온 책에서 어법, 그러니까 문법이죠. 문법 부분만 떼가지고 번역한 책이라고 해요. 목차를 한번 보면은 초반에는 이제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보면은 이 책 같은 경우는 특징이 보시면은 25번에 nom자자 구조와 바소자 구조의 차이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31번에 부정부사 불과 불, 무와 물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차이점을 부각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5번의 어조사 야와 어조사 의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식으로 비슷한데 뭔가 차이가 있는 단어들을 묶어가지고 어떤 부분은 공통점이 있고 어떤 부분은 차이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비교한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느껴졌고, 근데 이제 중국 문법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용어적으로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읽다 보면은 예문이랑 이제 설명이랑 같이 읽으면서 보시다 보면은 아마 이해가 꽤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책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걸 읽고 싶다고 하시면은 고대 중국어 이 책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고대 한어라고 중국 책을 번역한 책인데 방금 설명해드린 한문문법 기본상식 64보다 약간 내용은 비슷한데 더 상세하게 분량도 더 많게 설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또 고대 중국어란 책 같은 경우에는 문자나 문법 같은 언어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지리, 제도, 역사같이 배경 지식도 같이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둘 중에 하나 정도만 사서 읽어보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영어 책인데요. Outline of Classical Chinese다 해가지고 에드윈 플리블랭크라는 캐나다 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주의 문법이라고 해가지고 구조주의 문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이미 뭔가 나타난 자료적으로 발화가 되어서 언어가 기록이 된 걸 대상으로 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거. 이게 어느 게 주어고 어느 게 서술어고 이렇게 구조를 분석하는 게 구조주의 언어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문법이나 의문, 통사론을 종합적으로 설명했고 예문이 많아요. 용례를 많이 모아놨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을 뽑자면은 합음 현상이라 해가지고 그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소리가 합쳐져서 하나의 그 단어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의 글자로.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조금 무리하게 사용해서 해석하려고 한 경우도 있긴 있다 하는 게 단점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구조주의 문법에 있어서는 이 책만큼 자세히 설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아쉽지만 절판이 돼가지고 아마 원서로 구하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중고서점에서 번역본을 구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번역본도 구해놨고 원서도 하나 사놓긴 했는데 이제 제가 목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외국 책이라서 목차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차는 한국어 번역본을 가져와서 했는데 그 첫 번째 보시면은 서론에 소리, 기호, 음절과 단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2장에서 통사론, 그러니까 문법이죠. 문법의 기본 원리. 3장부터 이제 수러, 서술어 시작하고 이렇게 쭉쭉쭉 명사, 화제화와 노출, 대명사, 부사, 부정, 시간, 시제죠. 그러고 부사어, 문형, 명령문, 의문문, 감탄문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본을 읽으시는 게 아마 공부하기 편하실 텐데 아무래도 구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 책을 참고해서 문법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I 시대 기초 한문 공부 한국외대 김종호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 이 제목을 보면 뭔가 약간 컴퓨터랑 연관이 있나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부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생성문법이라는 관점에서 한문을 해석한 책이에요. 생성문법이 뭐라면 이제 미국에서 좀 새로 시작된 문법 학인데 이 문장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하는 그런 과정에 주목을 했다고 하네요. 전 언어학이 전공은 아니라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말한 이때까지 말씀드린 문법책이랑은 약간 관점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생성문법의 경동사 이론을 채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뭐뭐 하다, 뭐뭐 이다, 뭐뭐 되다, 뭐뭐 시키다 이런 식으로 뭔가 뒤에 붙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한문을 한번 해석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이런 의미랑 결합했을 때는 한국어로 하다를 붙이고 어떤 의미랑 결합했을 때는 한국어로 되다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특징적으로 보면은 표를 가지고 한문 문장을 해석했거든요. 표. 이제 보통 우리가 문장이 쭉 있으면 그냥 그 밑에 뭐 주어, 서술어, 뭐 목적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책은 표로 틀을 만들어서
이 단어는 이 칸에 들어가고 이 단어는 이 칸에 들어가고 이렇게 배열을 했단 말이죠. 표로 한다는 게 사실 처음엔 좀 생소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줄글로 보는 게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표로 하면 뭔가 문장이 끊기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굉장히 어색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장점이 뭐냐면은 한문은 생략이 엄청 잦은 언어거든요. 생략을 자주 하는 언어라서 경제적인 그런 특성도 있지만 동시에 해석할 때 생략된 게 찾는 게 어렵죠. 그 찾아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표는 이제 칸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 주어가 빠졌구나, 아 목적어가 빠졌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 요 하나하나 확인해서 다 채워넣을 수도 있겠죠. 그걸 다 채워넣고 나면 문장 해석이 완전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중학교 한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아마 보기 쉽겠지만 나중에 좀 더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아 이거보다 더 뭔가 높은 단계가 없을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같은 분이 쓰신 한문 해석 공식 이건 논어의 문장을 같은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유학 경전, 논어라는 그 선진시대 유학 경전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법 지식이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잘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수형도라고 해서 나무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문장 성분이 어떤 순서로 결합되는지도 설명을 해놓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고대 중국어 문법론 매광, 중국 발음으로는 메이광이라고 읽는 건데 이분은 이제 대만 대학에서 하시다가 그 타이완 칭화대 쪽에서 이제 교수로 계신 분인데요. 고대 중국어 문법론 이거는 상고한어 어법 강요의 번역서예요.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한 책처럼 생성문법이라는 관점에서 고대 중국어를 해석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로 접할 수 있는 책 중에서는 이 책이 아마 제일 상세하지 않을까, 내용이 제일 방대하고 설명이 자세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목차를 한번 살짝 보자면은 이게 고대 중국어 어법 연구 이론과 실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약간 시경 문장이 나오기도 하고 뭐 대학이나 그런 게 나와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뭐 주제문, 주제라는 게 이제 우리가 화제, 토픽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고 또 논한 구조, 수동과 사역, 이중목적어 구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언어학 이론을 조금 알아두셔야 책을 읽기 좀 수월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 추천드린 책 중에서 제일 수준 높고 언어적인 관점에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한문을 좀 해석하고 싶다 하시면은 좀 필독하셔야 되지 않을까 꼭 읽어보실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진짜 좀 어렵다 보니까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막 추천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뭐 오늘 보신 책 중에서는 아마 제일 뭔가 학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중국어 문법론이라는 책이고 네 오늘 한 7개에서 한 9권 정도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중에서 아마 각자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책을 직접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난 평소에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이걸 좀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 책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한번 구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